59세의 미셸은 뉴욕시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남편 로버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35년이 되었지만 미셸은 점점 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로버트는 몇 년 전 자신의 소규모 기술회사를 매각하고 은퇴한 사업가였고, 미셸은 고등학교 교사로 은퇴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미셸은 로버트와의 정서적 교감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로버트는 스와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미셸은 그의 제안에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중서부의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결혼 생활에서 정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는 미셸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지식한 건 아닐까?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게 뭐가 나빠? 미셸은 그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로버트를 사랑했지만 그의 제안은 그녀의 가치관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로버트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결국 미셸은 로버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고 스와핑 파티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로버트는 미셸의 불안을 눈치채고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가서 분위기만 보는 거야. 싫으면 언제든 돌아오면 돼. 그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미셸은 그의 눈빛에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열리는 스와핑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미셸은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낯선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은 그녀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건 아니야. 미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로버트의 시선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셸은 구석에 혼자 서서 어색하게 주스를 홀짝였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니퍼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50대 초반의 매력적이고 자유분방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네요. 제니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친절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미셸은 제니퍼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니퍼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스와핑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니퍼는 미셸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녀가 가진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신과 같았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와핑이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제 욕망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미셸은 제니퍼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미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50대 후반의 조용하고 예민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미셸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잠시 이야기 나누실래요? 마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미셸은 마크의 진솔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공허하다고 느꼈고 진정한 정서적 교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마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죠. 여기 오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미셸은 마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로버트에게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로버트는 제니퍼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미셸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질투심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로버트가 자신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셸은 파티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욱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로버트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벌써 가려고?
로버트는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이제 막 재밌어지기 시작했는데 난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미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곳은 나랑 안 맞아. 로버트는 미셸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파티장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그들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로버트는 미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갖기를 바랐어.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 미셸은 로버트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내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뎌왔는데 당신은 나를 비난하는 거야? 그날 밤 그들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폭발했습니다. 미셸은 로버트가 이기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로버트는 미셸이 고지식하고 자신의 욕구를 억압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점점 더 멀어졌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셸은 자신이 더 이상 로버트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셸은 우연히 동네의 작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미셸은 그곳에서 책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서점 주인과 친해져 지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은 그녀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미셸은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로버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셸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욕망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그녀는 다시 스와핑 파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버트의 강요가 아닌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티에서 미셸은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제니퍼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마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세요. 미셸은 제니퍼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파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마크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끌렸고 그날 밤 그들은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미셸은 마크와의 관계를 통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열정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로버트를 사랑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로버트는 미셸의 변화를 눈치채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질투심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셸에게 화를 내며 그녀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로버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부부잖아.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당신이야말로 나를 배신했어. 미셸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은 내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잖아.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인형이 아니야. 그들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미셸은 로버트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어, 로버트. 미셸은 슬픔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야. 로버트는 미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미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미안해, 로버트.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미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당신 없이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미셸은 로버트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점에서 일을 시작했고 책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마크와 친구로 지내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미셸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자신의 욕망을 존중하며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혼 후 미셸은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독립했고 서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과 욕망을 마주하며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서점에서 우연히 로버트와 마주쳤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고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네. 로버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미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럭저럭. 로버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떠난 후로 많은 것이 변했어. 미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도 스와핑 모임을 그만뒀어. 로버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옳았어. 그건 공허한 쾌락일 뿐이었어.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지. 미셸은 로버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행이네. 미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너에게 상처 줘서 미안해. 로버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지나간 일이야. 미셸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너에게 행복을 빌어주고 싶어.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고마워. 미셸은 로버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애정까지도. 그럼 잘 지내. 로버트가 먼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너도. 미셸이 대답했습니다. 로버트가 떠난 후 미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로버트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지만 동시에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셸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셸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셸은 서점에서 마크와 함께 책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요즘 어때? 마크가 미셸에게 물었습니다. 좋아. 미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다행이네. 마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고마워. 마크. 미셸이 말했습니다. 너도 행복해지길 바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우정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셸은 마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꿈과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셸은 마크에게 점점 더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크, 나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미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좋아해. 미셸,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되고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미셸은 마크와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미셸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고 여성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한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미셸의 책을 읽고 큰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남편의 그늘에 가려 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셸님의 책을 읽고 저도 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셸은 편지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미셸은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의 멘토이자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미셸은 마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마크가 미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미셸도 마크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였고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성장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셸과 마크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들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걷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몇 년 후, 미셸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담은 두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자신의 상처와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 책은 진정한 행복과 사랑,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마크와의 만남, 그리고 그와의 사랑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책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미셸은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미셸의 책을 읽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이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셸님의 책을 읽고 저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은 이메일을 읽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큰 감동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미셸은 끊임없이 독자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덧 미셸도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눈빛은 지혜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마크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셸과 마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마크가 미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이겨냈지. 마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할 거야. 그럴 거야. 미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미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어느 늦은 밤 미셸은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 번째 책을 집필 중이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의 여정,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극복, 그리고 그들이 찾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미셸은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셸, 나야, 로버트, 뜻밖의 전화였습니다. 이혼 후 로버트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야? 미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로버트의 목소리는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로버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 너는? 나도 그럭저럭. 로버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책, 다 읽었어. 그래? 미셸은 조금 놀랐습니다. 로버트가 자신의 책을 읽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특히 네가 쓴 진정한 행복에 대한 부분. 네, 말이 맞았어. 로버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헛된 것을 좇으며 살았던 것 같아. 이제는 나도 너처럼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어. 미셸은 로버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네. 미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로버트와의 재회는 그녀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로버트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자. 미셸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미셸과 로버트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근황,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로버트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괜찮아. 미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너는 여전히 아름답고 지혜롭구나. 고마워. 미셸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처럼 연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셸은 자신의 삶에 더욱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일을 통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자신의 서재 창가에 서서 저 멀리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성장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덧 미셸의 세 번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책은 이전 책들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미셸은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강연은 언제나 감동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셸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몇 년 전 미셸의 강연을 들었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셸 선생님. 저는 몇 년 전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말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셸은 이메일을 읽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미셸은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덧 70세가 된 미셸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미셸은 사진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미셸은 사진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아름다운 석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석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셸은 서재에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밝혀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어느 화창한 주말, 미셸은 마크와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해변가 마을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따라 산책을 하고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작은 갤러리를 방문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했고 오래된 서점에서 희귀한 책들을 구경했습니다. 여행 중에 미셸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셸과 마크는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곳에 오니 정말 좋아. 미셸이 마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마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해.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 미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마크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미셸의 책과 강연을 통해 큰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덕분에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킬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저의 롤모델입니다. 선생님처럼 저도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미셸은 편지를 읽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미셸은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싸웠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미셸은 7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자신의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정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성장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덧 미셸은 8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자신의 손녀인 사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총명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라가 미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롤모델이에요. 고마워, 사라. 미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너만의 훌륭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야. 할머니처럼 저도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사라, 미셸이 말했습니다. 너는 똑똑하고 용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사라는 미셸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살 수 있나요? 미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사라는 인생은 짧단다. 그러니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해.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 그러면 너는 결코 지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미셸이 덧붙였습니다. 항상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지고 말 거야. 마지막으로 미셸이 말했습니다. 항상 너 자신에게 솔직해야 해.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 자신의 길을 가야 해.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사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지혜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말씀 감사합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을게요. 그래, 사라. 미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고 그들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미셸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미셸은 자신의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름다운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여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성장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고 그들의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